이건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? 갑자기 군불된 임종석 전 실장의 정계 복귀.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. 지난 총선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이 선대위원장급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. 그런데 휴일인 오늘 난데없이 정계 복귀설이 불거졌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지난 4년 떨어진 동안 노른 게 아닙니다. 그때 저에게 친구가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. 저보다 키 좀 크고 잘생겼죠?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 박수현 후보와 함께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. 저는 받지 않습니다. 이분 일하는 거. 한 번 문 일을 논 걸 본 적이 없습니다. 글쎄요. 저희가 이 주제로 다뤄보기도 하는데요. 이현정 의원. 네. 어린이날 오늘 휴일인 오늘 오전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. 좀 그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시절에 박수현 전 대변인 대변을 하셨죠. 그러고 보면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. 근데 오늘 이제 박수현 전 비서실장 이제 대변인이 뜬금없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. 저는 뭐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. 왜냐하면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는 이번에 불출마를 할 때 상당히 좀 놀랐어요. 그러면서 본인이 거의 뭐 정계 은퇴와 가까운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제도로서의 이제는 어쩌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통일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정치를 안 한다고 그러지? 당연히 다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의미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. 예. 자, 그런데 이제 상황에서는 지난 선거운동에 좀 나섰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이제 복귀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죠. 사실은 정치인은 본인이 뭔가 하지는 못합니다. 주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? 아마 그런 심정을 잘 아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제 서서히 자락을 까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. 최 교수님, 그러면 이 말 있잖아요. 네. 실장님,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어떻겠습니다. 정적이 흘렀다. 당시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. 왜냐하면 총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총선에 본인이 나가려고 했었어요.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. 그러나 종로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된 건데, 그리고 나서 본인한테 뭔가 불출마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박수현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, 그걸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며칠 후에 제도권지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박수현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, 그렇게 얘기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하나는 뭐냐면 586으로 상징되는 예전에 386 세대로 지금 이제 제도권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해서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, 그분들이 사실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었잖아요.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어요. 왜냐면 586의 대표주자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10여 명, 거의 20여 명 되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총선에 다 당선이 됐잖아요. 그분들이 나온 것도 사실은 청와대 가장 앞장서 있는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 물러나 주는 것이, 어찌 보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길을 터줄 수 있는 길이 된다.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박수현 후보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고,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의 상황이 왔다,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. 최 교수님, 예.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잖아요. 총선 불출마하니까 들었던 거고, 이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까 군부를 또 떼는 거고, 이겁니까? 뭐 제가 볼 때는 박수현 후보 입장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두 가지인가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북치고 장구치고라는 말 표현보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총선 승리를 했을 경우 불출마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한 것이고, 예.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. 두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. 인적 자산이기 때문에 저분이 나와서 활동해 주는 것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차기 대선에서도, 물론 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흥행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, 이런 판단이 정책으로 있었던 것이죠. 실제로 임종석 전 실장도 총선 막바지 훗날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께서 제가 과거에 민주화운동 하다 구속됐을 때 제 담당 수사검사였거든요.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, 이번에는 좀 저축해도 둔다? 지금 정도 차이는 아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? 맞아요. 저만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. 장혜철 평론가님. 진중권 전 교수가 오랜만에 한번 또 꼬집었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? 네,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통일운동이 벌써 실증 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제도권 정치 은퇴한다 했을 때 민간에서 통일운동한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본인 스스로는 뭐 가타부타 말이 없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굉장히 많이 갔고요.
또 주요 격전지에 임종석 전 실장이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. 또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게 과연 박수현 전 대변인 혼자만의 생각이겠느냐. 민주당 내부에 어떤 기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 검찰 수사가 앞두고 있습니다.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수사가 있는데 그걸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거 아니냐는 게 진중권 전 교수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. 이번 총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보면 586 세력이 다시 많이 살아남았습니다.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민주화 운동했던, 대학 운동했던 세력이죠.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대거 입성했어요. 예. 정치 신인으로.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당권 주자로서 임종석 전 실장만한 카드가 또 많지 않다. 그러니까 뭐 윤건영 당선인, 뭐 고민정 당선 이런 사람들의 중심을 잡아줄. 그렇죠. 만약 이낙연 당선인이죠. 당권까지 잡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차기 주자가 너무 빨리 급부상하면서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. 그러나 그 외에 관리형 당권으로 가게 됐을 때는 당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. 그런 고민 사이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에 입성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86 그룹이 보기에 차차기를 노리면서 이번 당권을 가져갔을 때 예.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카드가 아니냐는 본인의 의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계로 다시 끌어내려는 기류가 민주당 내부에서 조성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. 당내 그런 분위기도 있군요. 임종석 전 실장이요. 만약 현재 분위기대로 현실 정치에 다시 뛰어들려면 이 관문부터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.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입증 못하면 그때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? 정태호 변호사님,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. 그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앞으로 두세 달 있으면 최종적으로 다 판가름이 나는 겁니까? 그럴 수밖에 없죠. 지금 뭐 보신 화면 1월 30일 날 임 전 실장이 중앙점에 조사받으러 왔을 때 이야기고요. 지난 4월 23일 날 울산 그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담당 이제 부장검사가 나와서 이게 기록도 검토를 해야 되고 공범 조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두세 달 정도 여유를 달라. 다음 기일을 한 석 달 줄여달라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뭔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7월 달에는 공수처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칫하면 이 사건 수사 자체도 공수처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. 지금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그 사건 우리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물리적으로 7월 이전에 끝을 내야 되고요. 또 한편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수사 기록을 보여줘야 피고인들이 그 수사 기록에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? 수사 기록 등사를 못 해줬어요.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검찰에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더 수사할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결국 그러면 주된 대상자가 임종석 전 실장하고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 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예. 그래서 결국 이 수사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아직 다음 소환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7월 이전에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임종석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.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바로 댓글 만나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댓글부터 보겠습니다. 오거돈 지시장 이번 기회에 힐링한다. 잘못해도 돈 많으니 누리면서 사는 세상. 예. 저는 오거돈이 아니라 가거돈입니다. 기자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. 오늘 뭐 풍자 섞인 댓글들이 많네요. 예. 조현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뭔데? 그럼 북한이 우리 GP 총질한 게 잘한 거냐? 본인의 SNS에 GP 관련 기사를 올린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난할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예, 다음 보겠습니다. 건재 맞췄다고 방위비 협상 불리하냐? 사실과 맞지 않은 희한한 논리일 뿐이다. 아하,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.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. 남북한 군사 합의하면 뭐하냐? 지금까지 북한이 제대로 약속 지킨 게 있냐? 오늘 다 따끔하게 일침들을 한 방씩 놓으시는 것 같은데요.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. 바로 이어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쭉 봤을 때요. 아하, 오늘 드디어
프로야구가 개막했구나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. 바로 다음 소식은요. 어린이날 잠시 머리를 좀 식혀보겠습니다.